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가정주부입니다. 가끔 거울 속에 훌쩍 어른이 된 저를 발견할 때면 어쩐지 낯선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걸까? 어른이 된 게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닌데 괜히 젊은 시절이 모두 흘러가 버린 것 같아 어딘가 모르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어렸을 땐 철없이 어른은 다 자유로운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인생의 절반이 흐르고 나니 가장 그리운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선생님과 부모의 통제를 받으며 답답하다고 불평불만만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동료, 친척 등 주변을 챙겨야 하니 어른의 현실은 자유는 있지만 더 많은 의무 때문에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 없네요. 어른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마음껏 행복할걸. 행복은 늘 이렇게 한 발 늦게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 그리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22살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당시 갓 태어난 저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엄마의 나이는 세상을 다 알긴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어요. 엄마는 남편도 없지만 친정도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시댁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아이를 키우고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당신의 아들을 죽게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거의 매일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어요. 다행인 건 어린 저에겐 당신의 아들 핏줄이라며 애지중지했다는 건데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매일 울며 지냈다는 것을요. 엄마는 그런 시간을 무려 8년을 버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방 하나, 부엌 하나가 딸린 월세방을 얻어 거의 도망치듯 할머니 집에서 나왔고 그 뒤 저는 초등학교를 무려 3번이나 전학을 가야 했어요. 살았던 월세집 계약이 2년인 것도 있었지만 한 곳에 오래 살면 할머니가 저희 모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엄마의 걱정 때문이기도 했죠. 마지막 월세방 계약이 끝날 무렵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진짜 이번엔 전학 가기 싫었는데 그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막내 꼬모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왔고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안도하셨죠. 엄마와 할머니의 관계를 몰랐던 저는 나는 슬픈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죽은 게 저렇게 좋은가? 하며 엄마를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 뒤 몇 달 후 저희 엄마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하셨어요. 대단히 비싸지 않았던 작은 빌라였는데 집값의 절반도 넘는 대출금을 끌어안고도 집 장만의 기쁨에 엄마는 아빠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펑펑 우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의 나이는 35이었어요. 이사 걱정이 없어진 엄마는 그 뒤로 매일 인생에 딱 2가지만 있는 사람처럼 매일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버셨고 저에겐 그렇게 공부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학원 갔다 왔어? 공부는 다 했어? 이번 시험에서 꼭 성적 올려야 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행복은 공부하는 시간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죠.
당연히 공부만 강요하는 엄마와는 심리적으로 멀어져 갔고, 자기의 기대와 뜻에 제가 따라주지 않자 엄마의 짜증과 잔소리는 더 심해져만 갔어요. 너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놀기만 해? 엄마도 힘들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데 네가 좀 알아서 잘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언제 놀기만 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나 때문에 고생하라고 했어? 왜 나한테 그래?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너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바래? 그냥 학생이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열심히 해. 근데 엄마가 바라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잖아. 해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네가 하기 싫다고 하는 척만 하니까 그렇지. 저는 엄마의 말에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정말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엄마는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공부만 잘하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별의 별짓을 다 했죠. 그 결과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고, 그제야 저희 엄마는 만족하는 얼굴이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계획은 엄마가 바라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엄마가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엄마의 기대와 정반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시절 기억은 거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공부만 하며 재미없게 사는 저에게 학교 선생님과 엄마는 칭찬을 해주셨고,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렇게 대학 입시를 치렀어요.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악착같이 공부한 결과 서울에서 유명한 Y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학 합격이 발표되는 날 엄마는 저를 껴안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거부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바라는 대로 대학 붙었지? 그럼 이제 다 된 거다. 난 대학 안 갈 거야. 이제부터 그동안 못했던 거 실컷 하고 살 거니까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만 박혀 살았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화장실 가는 것 외엔 방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처음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던 엄마는 제가 그렇게 일주일 정도 버티니까 겁이 나셨는지 제 방문 앞에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내가 생각한 복수는 통쾌하고 시원한 거였는데 엄마가 우니 이상하게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엄마와 세상으로부터 닫았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엄마의 계략이었을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 대학 입학식에 도착해 있었어요. 과정이 어쨌건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아이로 주변에서 치켜 세워줬고, 그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산 것을 누리며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노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비웃듯 학교 공부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엄마는 이번엔 공부가 아닌 다른 걸로 저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다 큰 딸의 귀가 시간을 정했고 옷 입는 것에도 매번 참견을 하는 등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은 취직을 위한 과정이니 마냥 놀기만 하면 안 된다고 또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대학 갔다고 놀기만 할래? 치마는 왜 그렇게 짧아서? 왜? 아예 동네방네 다 보게 벗고 다니지. 정말 왜 그래? 이제 나도 어른이야.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엄마가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그리고 엄마가 일찌감치 스펙 쌓아서 취직 준비하라고 했지? 넌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요즘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산다고 했어, 안 했어? 가만 보면 다 엄마 컴플렉스야.
누가 무시를 해. 내 걱정하지 말고 제발 엄마 걱정이나 해.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엄마가 잔소리할 때마다 혼자 큰 아이처럼 철없는 소리를 했어요. 당연히 그때는 몰랐죠. 그저 지금 당장 듣는 잔소리가 싫었고 뭐든 저를 통제하려는 엄마의 날성 감시가 싫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엄마와 따로 살게 된 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고 난 후부터였어요. 저는 무조건 독립을 하고 싶어서 월급을 받으면 거의 쓰지 않고 모았고 회사 근처 월세로 나온 작은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었어요. 월세로 내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집 놔두고 이게 뭐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도 어른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간섭 좀 그만해.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니까. 치집애? 꼭 그렇게 말도 지 할머니처럼 정없이 해야 속이 시원하냐? 엄마는 저의 말에 서운하신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언제 서운했냐는 듯 출근은 잘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집에 반찬은 있는지 저를 계속 간섭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전화가 걸려올 때면 한쪽 귀로 듣고 대충 대답하며 한쪽 귀로 흘려보냈고 매일 처음으로 맛보는 온전한 자유와 독립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희한할 정도로 엄마에 대해선 별 생각하지 않았고 매일 회사 다니며 그리고 혼자 사는 재미를 느끼며 집에는 거의 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거의 매일 전화에 집에는 언제 오냐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바빠서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고요. 저는 그때 당시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잔소리만 할 거면서 오라고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 들어간 지 3년이 되던 해, 거래처 회사의 인연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엄마에게 말하자 그 뒤엔 엄마의 잔소리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된 듯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너 혼자 산다고 남자친구 막 집에 데려오면 안 된다. 엄마는 정말 지치지도 않아?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도 어른이잖아. 네가 암만 그래도 엄마 눈엔 애야. 아무튼 뭔가 좀 잘해. 여자 혼자 사는데 남자 들락날락하면 이상한 소문 돌아. 알았어? 이맘때쯤엔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못된 딸이라 그런지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도 입에선 짜증 섞인 말들만 쏟아냈죠.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말에 서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처럼 마음 약해져서 엄마의 뜻에 따랐다가는 지금의 자유와 행복도 다시 뺏길 것 같았고 남편과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그부터는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별론데 순전히 엄마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한 선택은 아니었고 이 정도의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할 무렵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의 날짜가 잡혔고 자주 통화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견례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엄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나이 든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저렇게 나이 들었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저는 엄마가 갑자기 측은해 보였고 상견례를 마치고 큰맘 먹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늘 지지고 볶고 살았으니 이번 기회에 모녀지간의 이야기도 좀 하고 서로 쌓인 감정도 좀 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는 너 결혼해도 일은 꼭 계속해라. 왜? 여자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노는 줄 알아. 그리고 비상금도 있어야 해. 괜히 돈 쓸 때 눈치 보이잖아. 엄마, 우리 그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애기 낳으면 회사 그만두고 애기 키울 거야. 얘가 무슨 소리야.
여자가 들어 앉아서 애나 키우고 있으면 가꿀 시간도 없고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야. 그럼 남자는 딴 생각할 수도 있어. 엄마는 결혼 앞둔 딸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난 엄마랑 달라. 내 손으로 내 애 키울 거고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줄 거야. 내가 엄마랑 사는 동안 얼마나 지옥이었는 줄 알아? 나 갈 거야. 결국 제 의도와는 다르게 엄마와 싸우고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그 후 꽤 충격이 크셨는지 매일 걸던 전화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엄마와 저는 자석의 N극과 X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무언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거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후 저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고운 한복을 입은 엄마를 보며 오늘만큼은 절대 싸우지 말자고 수십 번을 다짐했죠. 결혼식을 무사히 잘 치르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부터 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늘 저희 엄마로부터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는 않았는지 또 아픈데 미련하게 참고 있는지 항상 들어왔던 잔소리를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듣게 된 거였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어머니는 저 말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였죠. 민석이는 아침밥 먹고 출근했니?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빵 같은 거 주지 말고 밥 줘라. 민석이가 환절기엔 꼭 감기에 걸려서 오래 앓는다. 미리미리 네가 좀 챙겨라. 제 걱정도 아닌 남편에 관한 걱정을 저를 통해서 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은근 불편했어요. 마치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내내 하시던 일을 제가 모두 물려받길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 예전에 저에게 잔소리했던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저희 엄마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 다 해본다는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며 3살 터울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는 제 계획대로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모두 함께하며 행복하지만 고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했죠. 너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코 회사를 그만뒀니?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외손녀도 제대로 안아보지도 않고 또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본 딸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 그거밖에 없다. 어릴 땐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니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왜 놀아? 놀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살림하지 애 키우지. 살림한다고 애 키운다고 누가 월급 줘? 지금이라도 애 엄마한테 맡기고 너 복직해. 애도 안 좋아하면서 됐어, 나 갈래. 왜 늘 우리 모녀의 대화는 이런 식일까요? 시어머니를 보면 안이 꼽을 정도로 그렇게 아들 걱정만 하던데 저는 마치 제가 고아라도 된 듯 어디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더 정신이 없게 살았는데 우연히 거울 옆을 지나가다 지쳐있고 게다가 후줄근한 차림 때문인지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엄마 말대로 어쩐지 남편과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망가진 제 자신에게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엔 남편과 퇴근 후 저녁 데이트도 하고 쉬는 날엔 같이 취미생활도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은 그저 저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짜증스러워 보였거든요. 대신 아이들과 늘 함께하다 보니 저의 모든 신경은 아이들에게 가 있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가 늘었죠.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제 마음처럼 되지 않자 저는 매일같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냅둬.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딸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날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늘 잔소리를 했던 건지. 엄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쩐 일인지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부재중 보면 전화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이 키우며 또 정신없이 지내다 문득 엄마와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자각이 되었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걱정이 돼서 집에 갔고 황당하게도 엄마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찌나 기가 차고 황당하던지. 진심으로 나는 엄마에게 고작 이 정도의 딸이었구나 싶은 마음에 저도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정으로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가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혈육이라고 저 하나인데 분명 연락이 왔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더욱더 엄마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렇게 3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기분도 별일 없이 다운됐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인데 그때는 무슨 기분인지 전화를 받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기 땡땡땡 요양원인데요. 김미영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김미영 씨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가족분 동의서가 필요해요. 저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수술 대기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요양원 직원분에게 엄마의 3년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알츠하이머 가족력이 있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기억이 나지 않아 처음엔 건망증인가 싶다가 상태가 심각해져 병원을 찾으셨대요. 그리고 걱정하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셨고 그 길로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다는데 당시 저희 엄마 말이 혹시 제 딸이라고 누가 찾아오거든 그런 사람 없다고 해주세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네요. 직원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꼭 연락을 해보시라고 했다는데 저희 엄마의 마음은 단호했대요. 그렇게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다 올해부터 상태가 좀 많이 나빠지셨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자꾸만 우산을 가지고 딸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찾길로 나가셨대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나도 비 올 때 다른 엄마처럼 우산 가지고 데리러 오면 안 돼?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엄마가 비상용 작은 우산 사줬잖아. 벌써 잃어버렸어? 아니, 그냥 놔둬. 이씨 됐어.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인데 엄마는 기억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의 깊은 마음을 조금 알게 되니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도 성당도 절도 다니지 않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알츠하이머여도 상관없고 그저 살아있는 엄마 손 잡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엄마의 수술은 출혈이 많아 고비는 있었지만 무사히 끝났고 저는 엄마의 병간호에 정성을 다했어요.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절 보고 낯설어했어요. 그러다 또 어느 날 비가 왔고 엄마는 저에게 아줌마, 비 와요? 나 우리 딸 데리러 가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학교 쉬는 날이라 따님 집에 잘 있어요. 숙제도 다 했고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요? 가끔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되는데.
왜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도 좋지만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애를 공부하라고 닥달했는지 후회돼요. 저는 그때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엄마와 잘 지내기로 다짐했죠. 이제는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기로요. 엄마의 알츠하이머 증상은 심해지는 날도,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돌아오는 날도 있었는데요.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바닥이 미끄러워 삐끗할 뻔한 저에게 정신 차려. 그러다 넘어진다. 넌 하도 넘어져서 엄마가 걱정이야. 다리에 힘 딱 주고 걸으라고 했지. 기억이 돌아온 엄마와 참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잔소리에 저는 그만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울어? 발 아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아프고 그래?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하나도 안 아파. 너 지금 나 때문에 우는 거야? 저는 엄마의 너무나도 태연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진정하라며 저를 품에 안아줬는데 좁지만 따뜻한 엄마의 품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 있죠. 그 후 엄마는 요양원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엄마의 요양원을 다니기 위해 그동안 무섭다고 따지 않았던 운전면허증을 땄고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엄마를 보러 요양원을 찾았어요. 제 노력에도 엄마의 증상은 점점 나빠져 갔고 그나마 괜찮을 땐 요양원을 찾아온 저에게 너 학원 갔다 왔어? 숙제는 했고? 라며 그래도 저를 딸로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오늘은 숙제 없어. 학원도 쉰다고 해서 집에 일찍 왔지? 하고 능청을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 엄마를 보러 갔는데 그날은 유독 엄마의 상태가 좋은 날이었어요. 기분도 꽤 좋아 보였고요. 왜 여길 와? 애들은 어쩌고? 엄마, 우리 애들 기억나? 얘는? 당연한 소리. 할머니가 손자들을 까먹었을까봐. 요즘 하도 까먹잖아. 그래서 다 잊어버렸나 했지. 너는 엄마를 뭘로 보고 엄마 아프다고 무시하냐?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기억으론 거의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픈 거 알고 있어? 야, 여기 시설 한 바퀴만 둘러봐라. 다 알지?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기억이 가끔은 돌아온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또 눈물이 났어요. 자주 보러 왔던 엄마의 모습인데 엄마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날은 기억이 돌아온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졌는데 집에 돌아가려는 저에게 엄마는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은주야, 이거 가져가. 엄마는 까먹어도. 너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엄마 마음.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어찌나 웃는 얼굴이 이쁜지 차를 한쪽에 세운 뒤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편지 봉투엔 엄마의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본 엄마의 편지였어요. 은주야, 오늘따라 예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 너무나 생생해서 이렇게 너한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어. 은주 너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엄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무서웠던 것 같아. 네 아빠가 그렇게 떠나고 혹시라도 나도 너와 오래 같이 있지 못할까봐 무서웠어. 최대한 네가 행복하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오히려 너를 괴롭혔던 것 같구나. 미안해. 엄마도 잘 몰랐어. 엄마도 엄마가 된 게 처음이잖아. 그냥 그 순간 너에게 했던 모든 잔소리를 그냥 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기억해주면 안 될까? 나의 불안감을 나도 모르게 너에게 전달했던 서투른 엄마라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래도 은주야, 엄마는 엄마 자신보다 더 너를 사랑했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늦게 그걸 알아서 엄마에게 미안해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 저는 엄마의 가르침으로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했던 잔소리를 줄이고 대신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기, 사랑한다고 하기로 했죠. 처음에 아이들은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질색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도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엄마와 저도 진작에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시설에 계세요. 다행히 증상이 많이 나빠지지 않으셔서 어쩌다 한 번은 기억이 돌아온 엄마를 만나기도 해요. 기억이 돌아온 엄마도 반갑지만 전 엄마의 편지를 읽은 후로 엄마가 어떤 모습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젠 놀라거나 슬프지 않아요. 엄마가 말한 것처럼 저에겐 모두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정말 엄마에게 수천 번, 수억 번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네요. 부디 엄마에게 오랜 시간 잔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 긴 사연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